안녕하십니까. 이 주식회사 21스토어 경영지원본부 공시 및 주식 IR 담당하고 있는 김현철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 당사가 준비한 내용은 회사 현황 및 주요 경영 현황을 회사 IR 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내용 순서는 회사 소개, 사업 소개, 시장 환경, 운영 계획, 재무 계획 순으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회사 개요입니다. 회사 개요는 주식회사 21스토어는 2012년 6월 7일 건축 및 토목자재 생산 및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법인 등기부상 자본금은 15억 7천만 원이며 직원 수는 생산 직원, 관리 직원을 포함해 4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영역입니다. 2012년 6월 두원석재 법인을 설립하였고 2014년 주식회사 동호마이닝으로부터 상주 석산을 관할권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6월 21스톤이라는 석골재 쇼핑몰을 오픈하여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2017년 9월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에 상장이 되었고 2017년 12월 고품위 규석 소재를 확보하기 위해 경북 상주와 문경에 있는 규석광산에 대한 광업권 50%를 지분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3월 토목용 석골재 운반비용 산출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여 2019년 11월 한국기업 데이터로부터 그 사업 모델 평가를 받아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12월 O2O 비즈니스 사업에 대한 건축자재 오픈마켓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 회사 상호명을 주식회사 두원석재에서 주식회사 21스토어로 상호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2020년 3월 유진투자증권과의 코스닥 이전 상장 관련 상장 주관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진 프로필입니다. 강도원 대표이사님은 카톨릭 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시고 유리태 부경금속전력 한림창업투자에서 경영본부 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 현재 주식회사 21스토어의 대표이사를 취임하시고 2018년 그리고 또 현재 주식회사 신강산업이라는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CFO로 우리 회사 임원이신 박양근 부사장님은 고려대학교 통계학과를 졸업하시고 여러 증권사 IB투자증권사를 거치시고 디지털텍 그리고 코스닥의 디지털텍 NSN 대표이사이시면서 재무이사 겸을 담당하셨고 22스토어에서는 재무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시 담당자인 김현철 대리인데요. 저입니다. 용인대학교 정보통계학과를 졸업했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디지털텍이고 지금 UCI라는 코스닥 상장사에서 4년 동안 공시 업무를 했으며 2016년부터 2017년 바이오테크놀로지 회사인 제네시라는 신약회사에서 공시 업무 및 회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현재 주식회사 21스토어에서 공시 담당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주 현황입니다. 현재 21스토어가 총 발행된 주식수는 314만 9,019주입니다. 이 주식 중 최대 주주 강도원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은 54.98%의 주식이고 나머지 45.02%는 기타 주주 쪽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스토어의 조직도입니다. 조직도는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관리팀 그리고 영업팀, 재무팀이 있습니다. 관리팀은 석산 광산 개발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 그리고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영업팀은 신규 판매처 발굴 그리고 제품 납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팀은 매입 매출 그리고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 현황입니다.
재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약재무제표의 회계처리 기준은 재무제표의 기준이 된 것은 연결재무제표이고 2019년, 2018년도는 KRFRS 회계처리를 적용했고 2017년도는 K갭 일반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2019년, 2018년, 2017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2019년 KRFRS 회계감사 결과 후 일시적인 기타 대손비용 및 기타 비용들이 일시적으로 적용이 되어 당기순이익이 일시적으로 적자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스토어의 산업장 현황입니다. 21스토어는 원주에 귀래, 간현, 신림, 흥업이 있고 경상북도에는 상주 지점이 있습니다. 기래본부에는 신강산업산의 기래본부 지점은 15분의 생산직이 있고 간현 지점은 선배 파쇄장으로서 7명이 생산직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으며 신림 지점에는 관리직으로 한 분이 있고 흥업 지점은 12명의 관리직과 일반 사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 지점은 생산 직원으로서 10명의 생산 직원들이 있습니다. 총 45명의 직원들이 지점으로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현황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5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이 돌아가는 지역은 생산이 운영되는 곳은 4곳입니다. 첫 번째 원주 파쇄장. 원주 파쇄장은 저희의 각종 골재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혼합골재, 세석골재, 그리고 개비온을 생산하는 곳으로서 올해 12월까지 허가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원주 석사는 강원도 기래면에 있고 저희가 신강산업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거기 석산에서 조경석과 원석 그리고 발파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허가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상주 석산은 2014년 10월 주식회사 동호마이닝으로부터 인수한 강원권을 인수한 석산인데 여기서는 원석과 조경석 전석을 생산해서 경상북도 인근 지역에 납품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허가는 2026년 6월까지입니다. 강원도 신림은 규석이라는 원소 SiO2의 원소가 들어있는 규석을 생산하여 저품위, 중품위의 규석의 원소가 있는 규석을 생산해서 제철용 그리고 시멘트 업종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 기간은 2025년 5월까지입니다. 나머지 상주 고품위 석산은 아직은 개발을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저희가 코스닥 상장과 이러한 부분들 추가적인 투자 부분이 이루어질 때 직접적으로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회사의 인증 현황입니다. 회사는 경영혁신 중소기업 확인을 받고 있는 회사이고 벤처기업 확인의 대상이 되는 회사입니다. 또한 저희는 파쇄, 육상, 산림 골재와 관련된 골재 취득, 채취업과 관련된 자격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저희가 2018년 3월 토목용 석골재 운반비용 사출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함으로써 한국 데이터로부터는 2019년 11월 A 등급을 받았고 기보로부터는 BB 등급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이전 상장 관련해서 사업 목적 특례 상장을 위해서는 BB 등급 이상의 평가가 나와야만 상장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1스토어의 사업 소개가 있겠습니다. 21스토어는 초기 파쇄장 운영과 석산 광산 개발을 통해 발전을 해온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를 통해서 2016년 6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함으로써 축적된 온라인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축자재 플랫폼 운영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부분과 오프라인 부분을 영위할 수 있는 구축을 해놓은 회사로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해 건축자재
토목용 오픈마켓을 구축하는 회사로 발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사업 분야에서 건축자재 플랫폼 사업 분야입니다. 저희가 건축자재 오픈마켓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저희가 하게 된 이유는 판매자의 직접적인 판매처 찾기가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주고 싶었고, 구매자는 지도 API 기반으로 토목용 석골재 운반 견적서 자동 산출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결제와 견적을 뽑아내는 부분과 그 운반하는 부분까지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저로서는 건설업체, 관공서, 건축 설계사, 일반 소비자, 이로써 B2B 그리고 B2C 사업 영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취급 제품은 골재, 설재, 석재, 그리고 네미콘, 시멘트, 아스콘, 제설재, 그리고 조경재,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가설 자재도 등등으로 이제 지금 저희가 품목으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는 상품의 종류, 정보, 그리고 판매 수량, 단가, 수령 장소에 따른 최적의 공급처를 제공하고 운반비를 포함된 자동 견적서를 결제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수익 모델로는 판매되는 수수료에 판매되는 단가의 10%에서 5% 정도를 수수료를 받고 있고, 월 회비로는 10만 원씩 공급처에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거래 투명성을 제고를 하고 싶은 게 저희의 첫 번째 목표이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공급자로서는 자동 견적서, 카드 결제, 설계 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싶은, 그리고 이 분야에 있어서 거래 투명성과 이런 종합적인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 건축자재 플랫폼에 있어서 IT 경영 전문가로서는 IT 회사에서 일을 하신 강도원 대표님과 건설자재 전문가로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신 강범희 이사님의 만남으로 O2O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토목용 석골재 운반비용 산출 특허를 보유함으로써 특허 솔루션에 대한 개발을 하게 된 계기는 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가는 방향을 모색을 함으로써 이 특허를 개발하게 되었고, 기존의 재래 유통시장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통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을 한번 변화의 가속도를 주고 싶었고, 후발주자의 진입 장벽을 세움으로써 시장에 대한 선점함으로써 매출에 대한 극대화를 한번 키우고 싶었던 것이 이 플랫폼을 개발하게 된 이유입니다. 건자재 플랫폼에 있어서 자동 견적서에 대한 지금 화면에서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서 사업명 그리고 수신처를 입력하시고, 밑에 보시면 부가세 미포함과 포함, 그리고 실제 설계 가격과 실제 올라와 있는 실제 실행 가격이 있고, 그 옆에 제일 중요한 운반비에 대한 상차도와 하차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클릭을 상차도로 할지 하차도로 할지 도착도로 할지 이 선택을 해줌으로써 도로명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거래에 대한 금액과 단가에서 거래 금액의 운반비가 자동적으로 산출이 되어 견적서가 자동으로 출력이 됩니다. 건축자재 플랫폼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은 건축자재 유통업체의 플랫폼을 가입을 위해서는 마케팅에 대한 필요성이 정말 큽니다. 그리고 판매 제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확보가 마케팅에 대한 플랫폼 가입자에 대한 정보만큼이나 필요하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는 건축자재 보유 유통업체의 DM 그리고 TM 등에 대한 마케팅과 영업에 대한 진행이 필요하고, 건축자재 구매 회원 및 견적 시스템 이용 회원의 모집을 위한 마케팅 투자의 필요, 그리고 현재 건축자재 유통업체에 대한 대상에 대한 DM도 확보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2016년 6월 이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함으로써 저희 쇼핑몰에 이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업체들의 수와 업체들의 수가 연간 평균적으로 했을 때 6천에서 7천 정도에 대한 지금 사용자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회사에서가 이제 자동 계정서 발급 추이와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건자재 오픈마켓 관련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온라인 쇼핑을 하기 전에는 매출이 그렇게 관급에 대한 매출이 3억 정도로 되게 미비했으나 온라인 쇼핑몰과 한국 온라인 쇼핑몰과 조달청 인하라 장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한국 석재공업 협동조합을 통해서 77개 업체 중에 1위를 달성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으로서는 약 58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골재 사업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재에 대한 남해안의 모래 채취 중단과 허가량이 축소로 인해서 골재 산업에 대한 공급 수급 불균형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간 남해안과 모래 채취 중단 그리고 여주시에 있는 하천 골재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남해안의 모래 채취가 중단되고 여주 부분의 하천 골재만으로 이제 골재 수급하다 보니 골재에 대한 단가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 저희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경북 상주 저희 지점에 샌드 설비를 구축하여 경북 지역 인근에 저희가 석재 말고도 골재 부분에 대한 납품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매출 증대를 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골재 사업 특성은 당사의 주요 제품들을 매출액 대비 저장 비용과 운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원거리가 수록한 수송비를 증가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수송비용 절감을 위한 근거리 공급 체계의 구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요 발주처로는 인근 근거리 지역의 아스콘과 레미콘 업체 그리고 건설업체 등이 있으며 판매 전략으로는 일반 품질의 혁신을 위해 근로환경 개선과 생산 효율적 증대를 통해서 좋은 골재를 인근 아스콘 업체와 레미콘 업체 그리고 건설 업체에 납품하려는 전략이 있습니다. 다음 광물 산업에서 규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내 고품위 규석은 일제 시대 때 일본의 이제 채굴에 의해서 고품위에 대한 규석 부분들은 다 이제 고갈이 된 상태이고 저품위와 중품위 정도 95% 밑에 있는 정품위와 중품위 정도의 규석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99.99 품위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서나 규석은 인도나 베트남 그리고 호주 이 부분에서 톤당 120달러의 금액으로 포스코와 삼성 그리고 다른 업체에서 이게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마진율을 생각했을 때 저희가 아직 생산을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고품위가 있는 규석 관선을 저희가 개발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수익 확보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사용되는 분야에는 각종 병유리, 유리 튜브, 그리고 자동차 유리, 각종 폴리실리콘, 그리고 LCD, PDF 패널, 그리고 태양광 패널이 있지만 이 부분은 저품위와 고품위에 따라서 나눠지면 저희 당사에서는 지금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제철용과 시멘트용으로 지금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회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건자재 플랫폼을 통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존의 안정망을 판매를 기반으로 구축해 있던 것이 저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16년 6월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으로 기존의 업체와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한 결과 계속된 매출의 증가와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국 인근 거리로만 매출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건자재 오픈마켓을 운영을 시작하게 되어 향후 매출에 대한 증가에 대한 추세를 저희 사업 모델을 통해서 한번 더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환경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자재 시장은 2017년 11조 111조 3.9조 정도 되고 2018년도는 113.8조 정도 됩니다. 2019년도에는 112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의 어느 정도 하향에 따라서 자재 비용도 어느 정도 다소 감소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자재 관련 사업 분야에서도 건설 자재에 대한 이 시장은 대규모로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자재 시장은 한국신용정보원 TDB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용 석제품 국내 건설용 석제품의 출하 금액은 2013년 3,553억 원에서 2017년 2,898억 원, 연평균 4.96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로는 적용 시에는 2022년 2,247억 원에 대한 시장이 형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저희 당사 같은 경우는 건자재 쇼핑몰 시장에 현재 당사를 제외하고는 경쟁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장에 진출해서 기존의 건설에서 석제품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설에서 석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 인근 지역으로서 운반비에 대한 부담을 통해 가지고 인근 지역에 대한 시장에 대한 그 안에서만에 대한 독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건자재 오픈마켓을 운영함으로써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하여 저희가 저희의 계속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다음 건설자재 시장은 건설 사업에 대한 혁신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건설자재 시장은 건설업은 계속적으로 하향하는 곡선을 보이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재에 대한 사업 부분에서는 기존의 재래 유통 사업 분야에 대한 구조가 큽니다. 그래서 자재 산업 분야에서는 영세 사업 분야나 골재 사업으로 크게 성장을 해서라도 기존에 있던 사업의 틀을 온라인을 통해 변화하는 회사는 크게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 경기가 성숙기에 접어들어 이제 스택에 들어가긴 하지만 저희 건축 자재 오픈마켓을 통해서 접근성이 편한 것을 적용하여 플랫폼화를 통해 여러 업체들과 소비자의 중간 다리가 될 수 있는 업체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골재 사업 분야의 골재 시장에 대한 시장의 특성인데 작년 대비 골재 공급은 수요보다 110% 공급이 10% 정도 더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불균형은 해소가 됐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설 경기에 대한 둔화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남권 지역의 남해안 바다 채취에 대한 재개에도 불구하고 모래 공급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강원도권의 육상 골재에 대한 채취업에 대한 허가를 어느 정도는 추가를 계속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골재에 대한 수급 불균형은 있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관청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골재 시장은 작년에 2023만 1,770루베 그리고 올해 19년도는 22만 9,963루베 어느 정도 평균의 23만 정도에 대한 루베는 시장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건설 경기에서도 주택 시장과 토목 시장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골재 시장도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골재 시장에서에 대한 이 경쟁사들의 현황입니다. 21스토어는 관련 시장 후발주자로서 선도 기업과의 경쟁에 위해서는 또 다른 차별화 전략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 차별화 전략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혁신적인 차별화된 유통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지도 API 기반으로 된 토목용 석재 및 골재 운반 비용 산출 시스템을 개발하여서 거축자재 오픈마켓을 구축을 하였고 이러한 사항을 특허를 내어 다른 업체들과 다른 온라인 사업의 O2O 비즈니스 사업에 진출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물 시장에 대한 현황입니다. 광물 시장은 유연탄 그리고 철광석을 시작으로 유연탄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 그리고 시멘트 업체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입에 대한 추이는 어느 정도 불곡선에 이루고 있지만 우리 광물에 대한 수입에 대한 의존도는 유연탄 그리고 철광석, 동광 그리고 아연 이렇게 보이는 자료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음은 광물 시장에서에 대한 규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규석이나 규사 그리고 각 지역의 나라 자체에서가 자국 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석 자체로는 출하가 안 되고 규석을 샌드밀로 갈아서 샌드밀로 정제를 해서 규사로 이용해 수출은 허용을 하고 있어서 규석 자체에 대한 수출은 제한이 되다 보니 어느 정도 점점 더 이제 자국 내에 대한 자원에 대한 보호 규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품위에 대한 수입 단가는 점점 더 상승하는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절대적으로 국내 생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주 고품위 규석 석산에 대한 매출에 대한 어느 정도 자재를 보유하고 있어서 미래 성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생산에서의 나오는 매출에 대한 대비 기대되는 수익이 높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 시장입니다. 건설업체 수 현황이고 연간 건설업체 수 추이입니다. 건설 서비스에 있어가지고 영철되는 건축 자재에 대한 플랫폼이 부재다 보니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 산업과 자재 부분에 있어서 이 업체들 간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금 플랫폼을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금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하향 곡선을 그리다 보니 건설 업체들 수는 연도가 진행될수록 점점 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곳도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기업에 대한 생태계 구조가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을 따로 별도로 이제 어느 정도 시너지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 시장이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관련 저희가 속해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한 업체들의 수입니다. 다음은 회사의 운영 계획입니다. 회사는 중장기 사업 전략으로 O2O 기업으로서 건자재 유통망을 구축하여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모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션으로는 건자재 플랫폼 시장 확대 및 시장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마케팅 투자 및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고 비전으로는 기업 가치 극대화 그리고 건축자재 온라인 유통 시장의 선점, 기업 성장, 산업 육성 및 매출 이익 극대화,
오토 기업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 전략으로는 체계적인 거래 중개 시스템, 건축자재 오픈마켓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토 기술을 혁신하고 건축자재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서 데이터 해서라도 성장하고 싶은 그러한 계획도 있습니다. 충장기 사업 전략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9년도까지에 대한 경영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나머지 지배 구조에 대한 정비, 원재료별 파트너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제일 중요했던 것은 건축자재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의 역량을 증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증대가 됨으로써 저희 2020년도에 오토 사업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이 됩니다. 그 체계적으로 조직 관리에 있어서 내부 시스템의 유지이고 내부 관리 부분을 강화할 것이며 파트너십과 마케팅 역량을 강화를 2020년도에 이루어질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활발한 유통사업을 통해 규사와 같은 그 해외 사업 진출을 하기 위한 발굴에 대한 모색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사업 전략 중 당사는 2020년 업계의 매출 5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석고재 및 광물 생산 유통 부분과 추가적으로 레미콘 석재 가공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으면 더욱더 나아가서는 건설 폐기물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 영역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경우 추가적으로 매출 역량이 극대화되고 이러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회사 IR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사 운영 계획에서 건자재 오픈마켓 관련해서 회원 모집에 대한 확대와 시장 선점을 통해 성장 기반에 대한 구축을 연도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에 대한 그리고 시너지 효과도 연도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1년 기업의 건축자재 유통 회원의 150업계가 등록을 하는 게 목표이고 구매 회원은 1000개 업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기업 건축자재 유통 회원 200개 업체이고 구매 회원은 50%가 증가한 1500개의 업체가 저희 사이트를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목표이고 마지막으로 2023년에는 기업의 건축자재 유통 회원 수가 250개 그리고 구매 회원은 1800개 업체나 소비자가 저희 플랫폼을 찾아주시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마케팅 전략으로서는 온라인 마케팅 부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DM과 업체에 대한 구매 업체에 대한 정보 그리고 구매 업체에 대한 물품에 대한 정보 그리고 계속적인 박람회와 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통해서 우리의 건자재 오픈마켓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휴 마케팅 같은 경우는 건설 관련 학회, 협회, 기관 등 현업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비즈니스 협력을 통해 기반으로 홍보 채널도 활용하여 다양한 이 마케팅 전략을 구축해서 사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에 대한 인력 계획표입니다. 지금 현재 45명이지만 2021년 회사가 좀 더 발전이 된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50명, 2020명에는 55명으로 저희가 별도의 이제 플랫폼 사업부를 설립을 해서 IT 관련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영업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자료와 별도로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2020년도에는 총합계 390업체, 그리고 2021년에는 1350업체, 그리고 2022년에는 1950업체, 그리고 2023년에는 2350업체가 있고 판매 회원으로는 석굴재 관련해서 유통업체들에 대한 등록이고 구매 회원 같은 경우는 건설과 제조업체 그리고 개인 소비자나
건설 업체입니다. 견적 회원 같은 경우는 관공서나 이제 건설 제조 분야입니다. 견적을 원하는 업체들이 관공서가 있는 이유는 관공서에서 이제 시공하는데 단가를 할 때 저희 사이트에 자동 견적서 사이트를 많이 찾아서 그 전화와 이러한 연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별첨 자료는 저희가 올려놓은 이 별첨 자료에는 저희가 기업이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올려놨습니다.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아까 앞전에 보여드린 경영혁신 중요기업 자료, 중요 확인서, 그리고 벤처기업 확인서, 그리고 파쇄 육상 산림골자 면허증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상한 현황입니다. 저희가 조달청 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강원지원본부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으로부터 조달 우수 기업으로 또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이 특허 보유증이고 이 특허에 대해서 관련된 사업 평가를 통해서 받은 한국 기업 데이터로부터 받은 A 등급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계약 현황들이고요. 만약 저희 IR 관련해서 미팅을 원하신다면 찾아오시는 길 자료를 참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량리에서 만중역으로는 50분, KTX로 50분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대중교통이나 자동차를 이용했을 때 저희 흥업 지점이라고 합니다. 저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무실이고 회사의 홍보와 IR을 담당하는 사무실은 21스토어의 흥업사무소 원주시 흥업역 원문로에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이상으로 21스토어의 회사 IR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